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노역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영처분에 불과하여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병을 부대나 함정 내에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규정한 구군인사법에 의한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가 보호하려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 5. 적법 절차 원칙은 위반하지 않았고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 군대 내 지휘명령 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병의 신체의 자유가 위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므로 형법 조항에 의해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X. 형법 제62조 2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은 청구인에게 근로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공권력이 신체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DNA 감식 시료의 채취는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 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채취 행위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 확인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 조항들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의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징계부과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의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이 조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보완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이 조항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은 보완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전자장치 부착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처분에 해당되므로 부착명령 청구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와 형벌은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X. 보호감호 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해서 거듭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난민인정심사부레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 행정절차상 구속된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5.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일 판례 기출지문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니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5. 디귿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 리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법률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X. 위 별개 의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22.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 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을 미결 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 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X.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2년 내지 3년 동안에 전문의 병원이 포함된 요양기관명 급여일자를 포함한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5.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 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5. 23.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 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X.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인격 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 검열금지 대상도 된다. 5.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전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5.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 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5.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인터넷 언론사 부분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4.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해 100m 이내에 장소에서의 5개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규정하면서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X. 누구든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법률 조항은 2024-5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니은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모든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디귿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하므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라고 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X.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리을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 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에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5.
25.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X.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 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 등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소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허가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X. 등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는 건설업이란 직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소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허가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3.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X. 유치원 주변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교위생정화구역 정리. 극장 대학교 근처위헌, 초중고 근처헌법 불합치. 당구장 대학교, 유치원 근처위헌, 초중고 근처 합헌. 여관 초중고 대학교 합헌. 납골시설 초중고 대학교 합헌. 차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 불량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5. 26.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5. 국민투표법 제28조 1.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제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제외투표기간 중에 제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제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제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해 제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제외선거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이연 결정을 할 경우 제외선거인들이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 투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5. 사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 경력에 이미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포함시키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27.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5. 3현행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32조 사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사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28. 헌법상 근로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헌법재판소는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X. 심판 대상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 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에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동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X. 교원 노조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사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X. 다음으로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교육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신을 종합해 볼 때 교육 공무원에게 근로세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2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991년 1월 1일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에 법정 혈족 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부칙 조항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독신자의 가족 생활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불안감 때문에 독신자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5. 3. 헌법 제36조 제1항이 국가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해당 헌법 조항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X.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 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 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의 적용 요건, 적용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헌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30.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만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소개가 없는 한 국민이 국회에 자신의 이해관계나 국정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인 청원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X.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 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 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의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은 일반의 안과 같이 처리되므로 청원서 제출 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원의 소개 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청원법은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 청원의 경우라도 청원기관의 장은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복 청원 및 이중 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이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 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사헌법은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X.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31. 형사보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비용보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한 구형사소송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비용보상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비용보상 청구권은 그 보상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비용보상 청구인은 특별한 증명 책임이나 절차적 의무에 부담 없이 객관적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 형사소송법은 비용보상 청구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3. 헌법 제28조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었다면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X.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 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 형사보상은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 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32.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외에도 국외 이주,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나 귀국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거주 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의 주소나 거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X.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X.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국 금지의 기본 원칙, 출국 금지 대상자의 범죄 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 도피 가능성 등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도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출국 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밖에 출국 금지 해제제도, 사후통지제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인 반면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하여 얻는 공익은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대함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인 여권 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5. 여권 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3.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X.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 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이란 국가 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특정 사안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의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5. 전통적으로 권력 분립 원칙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할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설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5. 34.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해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국회는 국정의 감사 또는 특정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3.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5. 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제4조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5.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된다. X.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니은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X. 헌법 제44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디귿 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5. 위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5. 36.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5. 이 일반 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5. 3.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5. 37.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X. 헌법 111조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70세로 한다. 5. 3.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4.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5. 38. 의원법률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위헌 법률의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3.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 불합치, 2인이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합헌 결정 중 헌법 불합치 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5. 사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5. 3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에 이발 지도 행위는 교도소장이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 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교도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 사실 공표제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3.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하기에 관한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 5. 4.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유예 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있다. X.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피고인을 보석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석의 청구와 그 재판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조력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석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없다. 40.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X.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례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위임 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정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5. 사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X.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